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회 공인중개 시험을 대비해서 민법 및 민사 특별 담당하고 있는 홍남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요약 정리해서는요, 해마다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 이번 23회 시험에서도 반드시 출제될 부분만 간략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강에서는요, 가장 어려운 법률행위 파트죠. 그 법률행위 중에서도 효력요건, 그 법률행위는 목적이 존재해야 된다. 목적 중에서도 그 목적은 4가지를 갖춰야 되죠. 그 목적은 확정되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 이 4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유효한 것이지, 넷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성립된 법률행위는, 성립된 계약은 무효의 문제로 기결되는 거죠. 그 첫 번째로서 가능 불능 파트가 해마다 꼭 나오죠. 자, 화면을 보면서 가능 불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능을 다시 분류하는 거죠. 불능은 불가능의 줄임말인데, 불능을 분류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나누는 거죠.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전부가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막상 그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후발적 불능에 부르는 거죠. 자, 이걸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인데, 다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라고 표현하면 맞는 질문이 일반적으로요. 근데 다시 한번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다시 원시적 불능을 또다시 분류한 것이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이죠. 계약 성립 당시에 전부가 불가능하면 전부 불능, 일부만 불가능하면 일부 불능, 이 분류되는데, 원시적 불능 중에서 전부 불능은 언제나 무효이다. 원시적 불능 즉 전부 불능은 언제나 무효이다. 다만 무효이고,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만이 문제된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부 불능이죠. 전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불가능하다면 일부 불능은 원칙은 무효이나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 법리라 배웠죠. 그 일부 불능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법률행위 하였으라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할 수도 있다. 그 원시적 일부 불능이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해졌을 때는 매도인의 담보채는 배운 수량부족 일부 멸실에 담보채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 체결 당시 이행이 가능했으나 막상 그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해진 걸 얘기하는 거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유효하고 다만 원인을 따지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했던 목적물인데 왜 잔금 치료 전에는 그 매매한 목적물이 화재가 나서 멸실됐는가? 왜 소실됐는가?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그것이 채무자, 매도인의 기책 사유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때는 이행 불능에 따른 채무례 책임 문제가 넘어가고, 채무자 기책 사유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연부담 문제로 넘어간다. 이 용어를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고 정리하자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다만 원시적 불능 다시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나눠서 다만 원시적 일부 불능이 되었을 때는 예외적 나머지가 유효할 여지는 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유효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원인을 살펴봐서 채무자 기책 사유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채무 불이행 채무 문제가 넘어가고, 채무자 기책 사유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연부담 문제로 기결된다. 이 용어를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은 화면을 보면서 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의 반대말은 위법이에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내용이 위법하다면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적법에는 법을 어겼다 다 위법이 아니고, 법에는 다시 2가지